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오늘은 혈당 얘기, 무서운 질병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뇨병을 어떻게 하면 평생의 동반자로 이해를 하고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과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뇨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지식으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정보를 마치 오랜 친구의 따뜻한 조언처럼 풀어내려고 합니다. 당뇨병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며 슬기롭게 관리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올바른 지식과 생활 습관만 있다면 당뇨병 진단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주요 에너지원은 바로 음식물을 통해 얻는 포도당, 즉 혈당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우리 몸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우리 몸은 혈당을 항상 일정한 범위로 유지하려 합니다. 이 중요한 임무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특별한 장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분비 기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액 속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여 고혈당 상태가 되고 이것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고혈당을 유발하지만 그 원인과 관리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반응 등으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인슐린을 거의 또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공장 전체가 멈춰버린 것처럼 인슐린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입니다. 주로 30세 이전에 특히 소아나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는 소아당뇨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외부에서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공급해주는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이는 마치 녹슨 자물쇠와 같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꾸준히 만들어내지만 과도한 영양 섭취나 운동 부족, 비만 등의 이유로 인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 원인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인슐린이라는 열쇠는 있지만 세포의 문인 자물쇠가 녹슬어버려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병이 진행되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다양한 약물 치료가 병행됩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매우 높아져도 당장 눈에 띄는 통증이 없어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서서히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주요 증상과 공식적인 진단 기준입니다. 우선 3다, 즉 늘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심한 갈증을 느껴 물을 많이 마십니다. 다음에 다뇨, 소변을 자주 많이 봅니다. 다음이 다식,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으로 126mg 데시리터 이상, 참고로 100mg 데시리터 미만이 정상이고
100에서 125mg 데시리터는 당뇨병 전 단계를 가리킵니다.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OGTT 2시간 후 혈당이 200mg 데시리터 이상, 다음에 무작위 혈당이 200mg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화 혈색소 A1C 6.5% 이상일 때입니다. A1C는 지난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증상이나 수치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24는 현재 대한민국의 당뇨병 현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526만 명에 이르고, 여기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약 1497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숫자를 합치면 무려 2천만 명이 당뇨병 또는 그 위험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당뇨병 유병률이 54%나 급증했다는 통계는 당뇨병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보건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급증은 단순히 고령화 때문만이 아니라 서구화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비만 등 현대사회의 총체적인 생활습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속해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그 비율이 3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과 고령층의 높은 유병률을 실감하게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인지율은 65%, 치료율은 60%에 불과하며 혈당 조절 목표치 A1C 6.5% 미만을 달성하는 환자는 28.3%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거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혈당 조절 실패는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 수치만 높은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복합 질환이라는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만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다른 질환을 함께 앓고 있으며, 이들 질환은 심혈관 질환, 신장병증 등의 합병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모두 목표치 내로 조절하는 통합 관리를 달성한 비율이 11.5%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당뇨병이 왜 꾸준하고 전반적인 노력을 요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 아래는 당뇨병 팩트시트를 2024년 기반으로 만든 통계 자료입니다. 일단 당뇨병 유병률을 가진 사람이 526만 명이고, 이는 30세 이상 성인 약 10명 중 4명이 당뇨병 또는 전 단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1497만 명, 이는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당뇨병 동반 비만율은 53.2%입니다. 당뇨병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비만을 동반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당뇨병 동반 고혈압률은 61.3%,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도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당뇨병 인지율은 65%이고요. 35%의 환자는 자신이 당뇨병인조차 모른다는 얘기죠. 다음에 당뇨병 치료율은 60%입니다. 이 얘기는 40%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혈당 조정률, 즉 6.5% 미만 되는 것이 28.3%예요.
그래서 치료 중인 환자 중 약 70%는 혈당이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관리 조절률을 보면 11.5%. 이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모두 관리하는 환자가 매우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속하시는 건가요? 당뇨병과 췌장암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두 질병은 서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양방향의 관계를 가집니다. 이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고등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역학조사와 연구들은 당뇨병이 췌장암의 위험 요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적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1.5배에서 2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뇨병이라는 질환 자체가 아닌 그 질환으로 인해 신체 내부의 특정 환경 변화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핵심에는 고인슐린 혈증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쥐어짜듯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처럼 혈액 속에 과도하게 많아진 인슐린은 단순한 혈당 조절 호르몬을 넘어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성장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췌장세포의 비정상적인 분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높은 상태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즉 EGF를 과활성화시켜 췌장 세포 분열을 더욱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슐린이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환자에게서 췌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약물인 메트포민은 그냥 오히려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도 있어 단순히 당뇨병이라는 병명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생체 환경과 치료 방식이 췌장암 위험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췌장암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이전에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에 앓던 당뇨가 갑자기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이는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는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세포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해 인슐린 분비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암세포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당뇨 유발인자를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전은 종양의 크기가 작을 때도 당뇨가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암이 발견되기 1, 2년 전부터 당뇨가 먼저 발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뇨병 분야의 명의들은 한 목소리로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당뇨병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되찾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년 이상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도 건강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60대에 100회 이상 마라톤 완주하는 환자들의 사례는 당뇨병이 결코 삶의 장애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당뇨병 관리를 방심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을 가장 위험하게 여깁니다. 의사와의 상의 없이 여주, 돼지감자 같은 건강식품에 의존하여 약을 끊는 행위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관리는 일관성과 꾸준함이 생명이며 의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음에 5가지 방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식단 관리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폭식하지 않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3끼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게 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저혈당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되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당, 즉 설탕, 꿀, 액상과당 섭취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고 육류보다는 지방이 적은 생선이나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5%만 줄여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체중을 5%만 줄여도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개선되고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체중계에 오르는 습관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식후 한두 시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세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중강도 유산소 운동, 즉 걷기, 조깅, 수영 등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식사 후 한두 시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면 식후 혈당이 가장 높을 때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육량을 늘리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이 혈당을 씻어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신장이 혈액 속 과도한 당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당을 건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이 첨가된 탄산음료나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및 수면 관리입니다. 숨겨진 혈당 상승 요인을 잡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즉 코르티솔,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아무리 약물 치료를 잘해도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하루에 7에서 8시간과 함께 취미, 명상,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숨겨진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쉽지만 당뇨병 관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합병증 위험까지 관리하는 트리플 목표.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혈당 그 자체가 아니라 혈당이 초래하는 다양한 합병증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혈당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다음의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혈당, 당화혈색소 6.5% 미만, 혈압 140에서 85 미만,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100mg 데시리터 미만. 특히 심장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과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하루 0.6에서 0.8g으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고 짠 음식을 피하는 싱거운 식습관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서 있는 시간을 늘려라.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30분마다 일어나 걷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무직이나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에게는 책상에 서서 일하거나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이 매우 효과적인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생과일이 주는 의외의 선물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과일은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과일 섭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 주스나 가공된 과일이 아닌 생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과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풍부하게 공급해 줍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생과일 섭취는 당뇨병 관리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당뇨병은 평생의 숙제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뇨병 진단을 계기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고 건강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어 당뇨병 진단 전문보다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병 관리는 결코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주치의, 영양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관리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